저희 오마이TV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저희 전현희 이제 위원장 많이 좀 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중에 잠깐 실내에 무릅쓰고 모셨습니다. 일단은 저희 기억납니다. 선거 유세 첫날 제가 전현희 위원장, 전현희 후보 그 유세 일정 찾아가서 방송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점심 먹는 자리에 갔더니 이재명 대표가 있어서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 현장이 다 생중계가 돼서 저희 시청자분들도 다들 놀라고 다들 반가워하고 다들 좋아하셨는데 그 첫날 유세를 시작으로 긴 여정을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우선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당선 이후 어떻게 보면 처음 뵙는 거니까요.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때 출장식이었는데 우리 박정호 기자님과 김진애 우리 또 의원님 두 분이 맞아요. 성동갑에 와주셨고 그리고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대표님과 식사하고 있는 곳에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이제 저는 모르고 갔습니다, 네. 진짜. 대표님이 그때 양해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함께한 그런 또 소중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오마이TV에서 그동안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 박정호 기자님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이번에 또 승리를 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마이TV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자님과 함께.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우리 의원님이, 위원장님이 몸소 이제 체험한 민심, 국민들의 목소리, 이건 또 어떤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중성동갑은 대표적인 스윙보트 지역입니다. 여기는 여야의 당 지지율이 거의 비슷한 곳이에요. 그래서 어느 특정 정당이 뭐 무조건 이긴다, 뭐 진다 이런 곳이 아니고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지방선거 때는 오세훈 시장에게 네. 사실상 몰표를 준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고 또 이번 총선에서 과연 네. 중성동갑 주민들께서 어떻게 표심을 행사할지가 정치권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여론조사를 언론사에서 뭐 당 포함해서 한 15번 이상을 여론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여론도 여기서 어떤 표심을 행사하는지를 주시를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총선에 이제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역 이제 구석구석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 봤을 때 네. 주민들께서 공통적으로 저한테 호소하시는 게 있었어요. 저보고 꼭 이겨주세요. 꼭 승리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본인들, 주민들의 승리에 대한 열망이 투영이 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승리하세요, 이기세요 하면 그냥 저보고 승리해라, 이겨라 이런 말씀이지만 네. 승리해 주세요, 이겨 주세요 하는 거는 나도 똑같은 마음으로 승리를 바란다. 그래서 그 마음, 그 말씀에 이 주민들의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의지가 있다는 걸 느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뛰세요.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정말 죽기 살기로. 24시간 죽기 살기로 뛰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혼낼 겁니다. 그런 식으로까지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총선은 네. 뭐 보수 지지층, 진보 지지층을 떠나서 이 무도하고 무능한 또 오만과 독선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런 심판의 열기가 높은 선거라는 것을 실제로 체감을 했습니다. 체감하시고 정말 이기셔서 돌아왔는데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입장을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만은 국정의 방향은 옳다 이런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했잖아요, 윤 대통령이. 이 모습 보시면서 글쎄요, 많은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위원장님도 좀 화가 났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떠셨습니까? 네, 국무회의에서 하는 발언을 보면서 굉장히 진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목이 메시죠. 예. 대통령께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그리고 국민의 민심에 대해서 오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번 총선의 결과는
국민들께서 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에서는 탄핵을 한 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사실 이제 탄핵을 하려면 국회의원 200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200석에 비록 미치지는 못했지만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한 분노와 심판, 탄핵에 준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왜 200석이 안 됐고 탄핵 의석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제가 해석하기에는 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다. 국민들께서.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정말 아슬아슬한 8석 정도의 표만 당선만 되면은 탄핵을 할 수 있는 네. 의석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런 의석을 주지 않은 것은 그만큼에 해당하는 지금 국민들의 목전에 탄핵을 목전에 그렇네요. 두고 있지만 대통령께서 이 정책 기조를 바꾸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이런 뭐 외교나 국방이나 경제나 그리고 야당에 대한 존중이나 소통 그래서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건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중요한 기회마저 저는 놓친 거다. 그래서 아마 차후에는 네. 이런 대통령의 정말 이 정책 기조 변화가 없고 그대로 계속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국민들이 몰라준다. 몰라주고 국무위원들이 잘못했고 언론들이 잘못해서 내가 잘하는 거를 국민들이 오해했다 뭐 이런 식의 태도라면 국민들께서 네. 단호한 심판을 하실 거다. 그리고 그것을 하라는 대리인인 우리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네. 반드시 국민의 명령을 수행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기회라고는 했는데 윤 대통령의 첫 입장은 내가 옳다, 나는 옳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더 화가 나서 이제는 또 어떤 심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실상 탄핵이 된 그런 총선 이후에 윤 대통령 변한 게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사실 이번에도 뭐 총리 인선, 비서실장 인선 이것저것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윤 대통령 만나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총리로 그리고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뭐 이렇게 뭐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이 인선을 보고도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그동안 총리나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의 그 면면을 보더라도 네. 대통령께서 이런 정책 기조를 바꿀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 느껴지고요. 사실상 대통령께서 이런 국민들의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반영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사를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고 예. 사실은 중요한 것은 물론 이런 총리나 비서실장의 인선 이게 이제 대통령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대통령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국무회의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형식으로 국민들에 대해서 총선에 대한 네.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도 사실은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국무위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고 국민들이 자기의 진심을 몰라준다는 취지의 그런 말씀을 하시고 네. 사실은 이 정도의 국민적인 심판을 받은 총선이라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정말 진짜 고개 숙여 사과하고 국민들을 대신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그러니까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그 국무회에서 한 발언도 주어는 자세히 보면 국무위원들입니다. 국무위원들이 좀 잘해라. 그리고는 이제 그게 역풍이 부니까 이제 네, 나중에 뭐 대통령실 관계를 잘해서 국민들께 뭐 죄송하다는 그런 사죄의 말씀을 했다라는 전언을 전달하는데 그것도 실제로 그랬는지 안 했는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죠. 갸우뚱 네.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무마하려고 한 거 아니냐 측근들이 이런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왜 대통령은 국민과 마주쳐서 국민들 앞에서 정말 네. 국민들께 죄송하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고 총선에서 그래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이 여당이 참패를 한 거에 대해서 가장 책임자인 내가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앞으로는 바뀌겠다. 정책 기조도 바꾸겠다. 야당과 대화하겠다. 이게 정말 누구나 기대하는 대통령의 기본 자세잖아요. 맞아요. 근데 매우 실망스럽고 실망을 떠나서 분노가 진짜 치밀어 오르는 그런 네. 국무회의 일성이었던 것 같습니다.